8천만 원. 그 돈은 순자 씨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며 밥 한 끼도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겁니다. 김순자 68세.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계단을 닦고 오전에는 복지관 화장실 청소를, 오후에는 동네 작은 식당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 때론 6시간씩 일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작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하고 안기는 그 순간, 그리고 용돈 몇만 원을 쥐어주며 아껴 쓰렴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의 그 미소였습니다. 순자 씨의 아들 재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유진은 겉보기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손주도 잘 돌보고 시어머니한테도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이제 일 그만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게 복이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나중엔 가장 큰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유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 뉴스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진짜 많대요. 어제 뉴스 봤는데 70대 할머니가 3천만 원 사기당했대요. 어머니도 조심하셔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섭네. 나도 조심해야겠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통장 관리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도 위험하고 비밀번호 관리도 복잡하잖아요.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관리해온 돈인데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좀 봐줘라.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헷갈릴 때가 많아.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절대 잃어버리는 일 없게요. 그날 순자는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통장을 건네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 관리해라. 나보단 내가 더 잘하겠지. 며느리는 그 통장을 소중히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후로 2달쯤 지났을까요? 순자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건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며느리가 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제법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유진아, 가방 새로 샀니? 아, 이거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손주 민준이의 옷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물려받은 옷을 주로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장난감도 늘어났습니다. 최신형 로봇 장난감, 비싼 레고 세트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민준아, 이거 누가 사줬어? 엄마가요. 할머니, 이거 진짜 멋있죠? 순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전보다 자주 외출했습니다. 친구들과 차 마신다. 아이 학원 상담 간다. 동창회 간다. 이유는 늘 많았습니다. 그녀가 나갈 때 입는 옷도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아, 요즘 유진이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니?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벌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번 돈이면 괜찮겠지.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월급으로는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걸.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새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최신형이었습니다. 유진아, 폰 바꿨구나. 며느리는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요즘 통신사에서 할인 많이 해줘서요.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요. 그래, 요즘엔 그런 것도 해주는구나.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습니다. 국민은행 출금 50만 원 잔액 5,200원. 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5,200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그녀는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5,2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통장 좀 확인해 주세요. 잔액이 이상해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 확인하더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거래 내역 출력해 드릴게요. 프린터에서 길게 종이가 나왔습니다. A4 용지 3장 분량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출금. 3개월 전부터 계속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크고 작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같은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계좌 이름 박유진. 며느리였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직원이 놀라 일어나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8천만 원. 남편과 평생 모은 돈. 새벽마다 일어나 계단을 닦고 무릎이 아파도 참으며 밥값을 아껴가며 모은 돈. 남편이 죽기 전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며 이것만 있으면 굶진 않을 거야 했던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그녀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저녁은 뭐 드실래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밝고 친절했습니다.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애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내 평생을 가져가고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걸까? 유진아, 잠깐 앉아봐라.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순자는 핸드백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펼쳐서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며느리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통장, 내가 관리한다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 줄 알아? 8천만 원이야. 남들에겐 적을 돈이라도 내가 30년 넘게 모은 돈이야.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남겨준 마지막 돈이야.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남편 사업이 너무 어려웠어요. 빚이 쌓이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금방 메꿀 줄 알았어요. 정말이요. 그럼 말이라도 하지 그랬니? 왜 몰래 가져갔어? 말씀드리면 안 주실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안 줄 것 같았다고. 그래서 몰래 가져갔다고. 유진아. 순자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나를 참 우습게 본 모양이구나. 그냥 돈통으로 본 거지.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 내 동의도 없이 내 평생을 가져가고도 넌 지금껏 웃으며 나한테 밥 차려줬잖아. 그게 뭐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아들 재훈이 퇴근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곧장 눈치챘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낮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우리 엄마가 어떻게 모은 돈인 줄 알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 사업 때문에 빚이. 그래서 우리 엄마 통장을 털어. 그들의 말다툼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밤 11시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제가 제대로 챙겼어야 했는데 유진이를 못 봤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아, 내가 뭘 잘못했겠니? 내가 그냥 너무 부족했던 거지. 아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돈 갚을게요. 시간 좀 걸려도 꼭 갚을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럼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돈은 또 벌면 돼. 하지만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 못 고치는 거야. 일주일 후 며느리 유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아빠와 할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나던 날 순자는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가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죄책감의 말수가 줄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왜 안 오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익숙한 시간에 일어나 계단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더 아팠고 허리도 더 굽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돈 모아서 꼭 돌려드릴게요. 아니다, 재훈아. 왜요? 그 돈은 이미 없는 거야. 그걸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 잘 키워라. 그게 나한텐 더 중요하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조금씩 늘어났지만 예전처럼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큰 돈을 모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는구나. 그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할머니 하며 안길 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시험 100점 맞았어요.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요? 와. 민준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바르게 자라야 할 텐데. 순자 씨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민준이를 보러 왔지만 순자와는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진 믿음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느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관계를 완전히 끝내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며느리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돈과 믿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